영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뭘 찾죠? 보통 뭐부터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영문법을 공부해라. 그것도 어떤 영문법? 기초 영문법을 공부하라고, 기초 영문법을 공부하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렇습니다. 영문법. 근데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우리 한국인이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고 뭔가 진척이 부족한데 우리가 영문법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 영어가 이렇게 힘들까요? 생각해 보시죠. 또 저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미인들이 영문법에 통달해서 영어의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까요? 자, 이 세 가지 제가 제안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공통된 대답은 저는 no,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영문법이 아니다. 그럼 뭘까? 그럼 뭘까? 영문법이 아니고 뭘까? 이게 그들이 역설적으로 영문법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영어의 그런 모국어를 쓴 사람들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한국인이 한국어의 자유로운 것은 국문법에 통달해서 자유로운 것이다? 아니죠. 국문법 시험 문제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워요? 자신 없습니다. 자, 그렇듯이 영미인들이 영문법에 대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영미인들이 영어의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한국인이 한국어의 자유로운 것은 무엇 때문에? 한국어로서의 문장 만드는 능력이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훈련됐겠죠. 모국어니까.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 영미인들이 영어의 자유로운 것은 영문법이 아니라 영어로 또는 영어 단어로 문장 만들기에 훈련이 돼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공부 방안이 한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영어 문장을 만드는 능력, 영어 문장 만들기. 이게 영어 문장 만들기 조금 다른 얘기로 영어 문장 구성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영문 구성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영문 구성 능력을 갖추려면 영문법 공부를 직접 해서 세세한 룰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영문 구성 능력이 만들어질까? 그렇습니다. 영문 구성 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원리를 공부했더니 능력이 생겼다. 원리를 알고 제대로 훈련을 했더니 힘이 생겼다. 그럼 영어 공부에서 영문법 지식을, 영문법에 관한 세세한 규칙을, 룰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 이치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달한 나머지 힘이 되었다. 그래서 영어 문장 구성 능력이 생기게 되면 영어 문장 구성 능력을 가지고 이제 속도, 시간마저 조절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회화 또는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런 시험 문제도 잘 볼 수 있는 영문 독해 능력, 이런 것들도 생길 거고, 장문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거기에다 소리 요소를 가미하면 리스닝까지도 극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영문 구성 능력 결과적으로 갖는 건데,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문 구성 원리를 공부해야 되겠다. 영문 구성 원리.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면, 요때 요 영문이라면 영어 문장인데, 이게 바로 현대 영어를 얘기하겠다. 현대 영어를 얘기하겠다. Modern English. 현대 영어를 얘기하는데, 현대 영어의 구성 원리가 완성된 시기가 대략 1600년경이랍니다. 1600년경 현대 영어가 완성됐다고 말해요. 그럼 1600년경에 완성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 영어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핵심은 뭐냐? 그 원리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원래 핵심은 자, 좀 그 영어 학사에 연결되어 있는 어려운 얘기를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불편하니까 아주 핵심되는 내용만 딱 꺼낼게요. 현대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의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중 하나가 바로 어순의 법칙입니다. 어순. 영어로 말하면 word order. 어순의 원리. 어순을 잘 익히고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기능어입니다. 기능어. function word 해서 자, 현대 영어가 1600년경에 뭔가 옛날 영어에 쓰던 그 문장을 만드는 원리를 버리고 1600년에 현대 영어가 완성될 때 나타난 뚜렷한 현상 두 가지가 바로 어순의 원리와 기능어의 원리였다. 자, 영문법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챕터가 보통 한 20가지, 15가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세세한 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죠. 그런데 영어 문장을 이루는 아주 그 등뼈 같은 아주 핵심 원리가 뭐겠냐? 이 어순의 원리와 기능어의 조합,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어순은 보통 어떤 말들이 어순을 지배를 받거나 어순에 작용을 하느냐면은 바로 의미어입니다. 의미어. 주로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명사, 그리고 동사, 또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런 의미어는 대체로 뭐를? 어순에 의해서. 그리고 기능어에 드는 말들은 보통 전치사. 영어의 아주 특징적인 말이죠. 전치사, 접속사, 초동사, 그리고 뭐 한정사, 조금 어렵죠? 이런 말들. 자, 그러면 현대 영어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문장을 연결해서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주된 원리에 단어의 순서를 잘 잡아라. 그리고 사이에 빈틈이 생긴 부분에 의미어를 넣어서 조합을 해라. 이것이 현대 영어로 완성하는 원리입니다. 이 힘이 잡히고 이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영어적 사고체계로 즉 어순이 막 지배가 되고 어순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기능어를 넣어서 안정되게 딱 조합이 되면 결국은 현대 영어 문장 만드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하나 예를 들어가 볼까요? 첫째로 이런 거 어떨까요? 다음은 철수를 좋아한다. 자, 이런 말을 영어로 옮긴다. 즉 현대 영어로 옮긴다. 현대 영어로 옮기려고 보니까 두 가지 원리 뭐요? 의미어의 어순과 기능어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 의미어의 어순으로 어순을 지배하는 원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주어를 중심으로 또는 주어를 기점으로 출발점으로 해서 어떤 순서? 발생, 일어난 순서대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누구예요? 여기서 보니까 탐이군요. 탐이 주어입니다. 탐이 딱 주어가 정해졌어요. 정해진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좋아한다. 그리고 철수. 영어로 옮기면 탐은 탐 이렇게 되겠죠. 좋아하다 like. 철수.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순서상 이렇게 보니까 탐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철수였어요. 여기에 s를 붙이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문법적 세세한 약속이죠. 약속인데 이거를 뭐라고 볼 수도 있다? 기능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간단한 문장은 이렇게 의미어를 배열하는 것에다 조금의 도움으로 문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탐은 철수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봐요. 자, 이거를 영어로 옮긴다. 역시 뭐예요? 의미어의 어순. 출발점 누구로부터? 주어로부터. 다음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좋아한다. 다음이 좋아합니다. 자, 좋아하는 건 누군가요? 좋아하는 대상이 철수입니다. 그런데 철수는 뭐예요? 돕습니다. 도와주다. 근데 도와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니까 자기, 즉 탐이죠. 탐입니다. 자, 이렇게 의미어의 배열이 끝났습니다. 어순의 순서. 머릿속으로 탐은 뭐하고? 탐은 좋아하고, 철수는 돕고, 도와주는 대상은 자기였습니다. 탐은 좋아해. 좋아하는 게 누구요? 철수. 그 철수가 뭐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를? 자기를. 영어로 옮겨볼까요? 자, 다음. 역시 좋아하다는 like 하는 말에다가 s를 쓰는 것은 기억해 둘 만한 기능어적인 역할이죠. likes, 철수. 철수를 돕습니다. help, 돕는다는 거죠. help him, 자기를 힘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배열해서 기본 배열을 완성했습니다만은 여기 앞에 to를 이렇게 붙이는 것이 영어적 약속이자 기능어의 쓰임입니다. 기능어의 쓰임 이 의미는 뭘까요? 탐이 좋아하는데 철수가 도와줄 것. 언제? 나중에.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to를 쓴다는 이 의미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기능어 사용을 통해서 문장을 안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바로 의미어로 배열하고 기능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발전된 문장까지 봤습니다. 좀 더 응용된 예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역시 탐을 가지고 해볼까요? 탐은 어제 뭐 도서관을 할까요? 도서관에서 철수가 친구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 이 정도 되면 이 두 개의 문장보다는 훨씬 복잡해졌군요. 역시 이것도 예외 없이 뭐예요? 뭐에 따라서 의미어의 어순, 의미어들을 어순 배열을 하고 그 사이를 어떻게 기능어로 잘 조합을 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어 배열, 누구를 출발점으로? 그렇습니다. 주어를 출발점으로 해서 탐, 역시 탐 뭐예요? 보았다. 이건 좋아한다 그랬는데 조금 응용된 문장입니다. 보았다. 자, 다음이 딱 이 상황을 생각, 탐이 봤어요. 뭘 봤을까요? 철수가 보였군요. 철수를 딱 봤는데 철수는 뭐였어요? 공부해요. 공부하다. 그리고 그 공부 내용이 보니까 영어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영어 공부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친구가 있었고요. 이 상황 전체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있었고 이 사건 전체는 언제? 어제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의미어 배열이 완성됐습니다. 탐이 보았어요. 철수를 봤어요. 철수는 공부했고 공부한 건 영어였어요. 그 옆에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도서관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어제 사건이었어요. 자, 이렇게 의미어 배열이 완성됐습니다. 자, 의미어 배열을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탐 보았어요? saw, see, saw, seen 해서 변화되는 거. 과거 보았다. saw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자, 철수를 봤습니다. 공부하다. study. 영어 English. 친구 friend. 도서관 library. 어제 yesterday. 자, 이 표현에서 이렇게만 탐수, 철수,
study English, friend, library yesterday 이렇게 말을 해도 어쩌면 상상력이 완벽한, 상상력이 충분한, 이해력이 좋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다 뭘 넣어야 기능어를 정확히 집어넣어야 어떤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겠다. 다음 소 Charles, study. 이때 study라는 말 앞에 보통 to를 쓰거나 ing를 붙이거나 하는데 여기 이 경우는 to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좀 더 깊게 공부할 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English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소 Charles, study or studying English. 그 친구라는 요 말에 대해서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 앞에 그의 친구, 누구의 친구예요 지금? 철수의 친구죠. His friend. 근데 그 앞에 전치사라는 말 with까지 필요합니다. With his friend. 이게 필요한 이유 같은 것이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이런 기능어의 사용이 완벽하게 됐을 때 문장 구성 능력이 아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Library 앞에 역시 the library 앞에 전치사 in을 쓸 줄 아는 in the library 이렇게 쓸 줄 아는 이게 바로 아주 핵심적 기능어죠. yesterday 같은 말은 현대영어에서는 기능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om so Charles studied English with his friend in the library yesterday. 머릿속 그림이 계속 그려집니다. 자, 어순체계가 잡혀 있고 기능어를 써서 완전한 문장이 됨에 대한 안도감이 생깁니다. 훈련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문 구성 능력은 성숙하게 될 거고, 영문 구성 능력이 성숙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유가 확보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있을 때 좀 더 깊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